네, 저희 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백신 관련주, 또 전기차 관련주, 정책 관련주, 쏟아지는 종목들이 정말 많지만 정작 내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종목들이 수익을 주고 계신지 궁금했습니다. 또 다음 주 포트 구성도 혹시 고민이 되신다면 저희 2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전화상담, 문자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상담 방법은요. 서울번호 02-786-1023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문자상담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1899-5086번입니다. 1899-5086번으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자상담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문자상담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문자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창 바로 열어볼게요. 자, 어떤 종목을 도와드릴까요? 네, 국일제지입니다. 6,000원에 60%, 이 종목 하나랑요. 다음 종목은 네, 위에 있는 이 효성중공업, 이 종목 도와드릴게요. 74,800원에 40%입니다. 두 종목 도와드릴게요. 자, 먼저 국일제지입니다. 이 종목은 급등스타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일단 국일제지라는 종목이 매수하신 단가를 보니까 평단가가 상당히 좀 잘 매수하신 것 같아요. 딱 눌림목 구간에서 잘 매수하신 것 같은데 국일제지는 이제 그래핀 관련된 종목으로 움직이는 종목이죠. 그래핀이라고 한다면은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소재로서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산업에 들어가는 이제 탄소 관련된 이제 재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핀과 관련돼서 움직이는 또 다른 종목 이제 상보라는 종목들 보시면은 대부분 그래핀 관련된 종목들이 차트 이런 움직임, 차트 패턴이 비슷합니다. 지금 구간이 다 삼각수렴대 만들어주면서 이제 이슈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리인데 국일제지가 그 중에서도 대장주를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6,000원대 60% 정도 비중 갖고 있다고 하시니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얘 같은 경우 국일제지 같은 경우에 지난 3월에 이러한 상한가 비슷한 이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플렉서블 그래핀을 또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이슈 때문에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플렉서블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간단하게 생각해서 폴더블 폰. 최근에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 저가 폴더블 폰도 지속적으로 시장에 내놓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폴더블 폰 관련된 전망이 상당히 좋아요. 근데 지금까지 폴더블 폰이 상당히 고가로 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좀 이슈를 좀 덜 받긴 했었는데 만약에 저가 폴더블 폰이 나온다? 스마트폰 시장은 지금 포화 상태잖아요. 그만큼 지금 새롭게 출시되는 스마트폰이 상당히 다 비슷한데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폰 관련된 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제품들이라고 생각하고 최근에 파인테크닉스라는 종목이 보시면은 파인테크닉스도 삼성 디스플레이에다가 이런 폴더폰 관련된 제품을 독점 납품한다는 이슈 때문에 급등이 나왔었고 제가 방송 나와서 말씀드렸었던 UTI라는 종목도 폴더블폰 관련주인데 지금 상당히 뭐 차트 자리가 괜찮죠. 그만큼 폴더블폰 관련주도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국일제지 같은 경우에는 폴더블폰 그래핀까지 엮인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7,000원대 자리까지는 목표가 잡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따로 손절가는 안 잡아드려도 될 것 같아요. 매수하신 평단가가 상당히 뭐 괜찮으셔서 7,000원 구간대부터 분할 매도하시면서 수익을 일부 챙겨가시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일제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효성중공업 적풍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효성중공업이라는 요 회사는 이제 지금 일단 1등 기업입니다. 어떤 분야에서 1등 기업이냐면 수소 충전소 분야에서 1등 기업인데 아직 우리나라가 이 수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걸음마 단계예요. 정부에서도 수소 얘기를 많이 했고 또 해외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본격적인 거는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나면서 친환경 에너지 정책들이 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뒤늦게 이제 따라붙어가지고 작년부터 이제 뭐 그린 뉴딜이라 뭐다 해가지고 지금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수소 산업에 발을 걸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효성중공업이나 효성그룹 같은 경우는 이미 친환경 사업들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이제 진짜 1등의 자리를 좀 굳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돼요. 딱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 우리 시청자님께서 하신 가격대가 현재가랑 큰 차이가 없죠.
사신 지 얼마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작년에 샀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효성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이상하게 그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시면 효성 TNC 보시면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죠? 이것도 작년에 효성중공업이랑 같이 올라왔는데 지금 일단 혼자 좀 가고 있어요.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라는 종목도 만만치 않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효성중공업을 보시면은 조금 처져 있죠. 근데 이제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갈 때 이제 같이 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고 또 이 수소나 화학 쪽 분야에서 같이 시너지가 좀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저는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과 시청자님이 생각하시는 가격대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차피 보유하고 계신다면 잘 사신 거고 시가총액 규모가 한 7천억 정도 되는 회사니까 작은 회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큰 회사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종목들 거의 시가총액이 뭐 1조 원에 육박하는 기업들은 최소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기간이 1년 이상은 되셔야 충분히 수익다운 수익이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다면 지금은 뭐 밀리거나 하는 그런 뭐 조정다운 조정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평이한 상태 흐름이기 때문에 잘 보유하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다음 달부터 그러니까 5월부터 대기업들 실적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때 좀 좋은 흐름을 예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올해 안에 10만 원 넘어간다에 일단은 한 표를 좀 걸어보고 싶고요. 현 구간, 요 바닥 구간만 잘 지나면은 바닥에 눌림목이죠. 요 구간만 횡보 구간만 잘 지나면은 금방 신고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효성 그룹주가 좋다는 것도 분명히 올라가는데 그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사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 10만 원 갈 때까지 한번 보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또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시는데요.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파트론이요. 네, 파트론이시고요. 또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세요. 11,100원에 20%. 네, 11,100원에 20%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네네. 저희 오늘 급등스타 전문가님과 또 적풍 전문가님 함께 하시는데요. 어떤 전문가님 원하실까요? 네, 적풍 전문가님이요. 네, 적풍 전문가님 바로 도와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신현님. 아, 반갑습니다. 네네, 파트론 갖고 계신다고요? 네네. 파트론 이거 언제쯤 들어가신 건가요? 4월 7일 날이요. 아, 그럼 사신 지는 얼마 되진 않으셨고 네네. 혹시 이제 매수하신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휴대폰 쪽 관련된 네네.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이제 매매하시는 스타일을 보시니까 약간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죠? 제가 볼 때도 파트론이라는 회사가 그렇게 요즘에 뭐 많이 나쁜 건 없어요. 회사가 나쁜 건 없는데 다른 이제 아까 전까지 많이 말씀드린 일부에서 제일 많이 했던 게 이제 막 코로나 얘기를 많이 했던 것처럼 그런 네. 쪽으로 이제 지금 사람들이 쏠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돼 있는 것뿐이지 회사가 나빠 보이진 않아요. 네.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작년에 MTN 방송 나와가지고 이 파트론이랑 동일한 섹터에 있는 이 뭐 카메라 모듈이나 스마트폰 업체를 많이 추천을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가진 않았어요. 수익은 났지만. 네. 그게 작년부터 이 스마트폰 쪽이 뭐랄까 이제 뭐 우리 시청자님도 핸드폰 사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혁신적인 게 별로 없죠. 옛날만큼 막 그런 게 많이 없고 네. 새로운 거 나와봤자 폴더블 폰 같은 경우만 조금 화제가 되고 나머지는 그렇게 관심이 많이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이쪽은 지금 당장은 이렇게 막 단기적으로 오를 만한 업종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네. 일단 제가 파트론을 분석을 좀 계속 해보니까 네. 지금 이제 주가의 위치나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요즘에 저평가주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 코로나 직전 그러니까 2020년도 1월 달 주가 대비 떨어져 있으면 바닥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종합지수가 네. 그보다 올랐으니까.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확실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매수하신 가격대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여기는 어떤 자리냐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버티면 간다. 네, 그런 자리로 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예상하는 매물 구간은 한 13,000원 정도는 돼야 좀 이제 네. 매물이 좀 쌓여 있을 것 같고 지난 19년도에 18,000원 갔을 때 분명히 위에서 물리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13,000원까지는 저는 무난할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좋은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또 실적 시즌 아닙니까? 그래서 네. 실적들이 좀 좋게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실적 자료들을 좀 봤는데 올해 1분기에 많이 수출이 됐던 그 중소기업들이 이 회사는 이제 대기업은 아니니까 중소기업들이 이번에 뭐를 수출을 많이 했나 보니까 첫 번째로 제일 많이 나간 게 이제 진단키트 같은 의료 장비들이 많이 나갔고 그 다음이 반도체,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그 다음 통신 장비 쪽도 작년보다 많이 늘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파트론이 지금 2019년도 대비 20년도 실적은 거의 반토막이야까지 나서 지금 그 영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부터 많이 좋아질 거라고 현재 전망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1분기 실적을 말씀을 이제 곧 나오니까 말씀 좀 드려보자면 작년에 1분기 실적이 한 110억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네. 올해 1분기 실적이 179억 정도가 예상이 되니까 대충 계산해봐도 작년 전년 대비해서 한 20, 30%는 잘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 네. 있죠. 그래서 그 정도 나오면 보통 우리가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결론적으로 파트론이라는 종목은 지금 주가는 바닥이고 조만간에 실적이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이니까 이거는 가져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1차적인 목표가로 13,000원 정도 잡아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번에 13,000원 돌파가 강하게 이루어진다면은 15,000원까지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절가나 뭐 이런 네. 거는 손절가는 지금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만약에 중간에 이제 빼신다고 한다면은 한 10,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 정도 10,000원 깨면은 보통 이제 사람의 심리상 10,000원짜리가 9,000원 되면 되게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던지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꼭 제시해야 된다면은 10,000원 잡아드리고 싶고 위쪽으로는 13,000원에서 15,000원 사이 정도를 잡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전화 연결 도와드렸습니다. 또 문자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문자 도와드릴까요? 네, 이 종목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대한해운입니다. 3,300원에 10%. 이 종목 하나랑요. 다음 종목은 네, 바로 위에 있는 수고가 많으신 적풍 전문가님 팬이라고 하시네요. 서산이고요. 매수가는 4,450원에 비중 20%. 두 종목 도와드릴게요. 자, 먼저 대한해운은 우리 급등스타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대한해운은 항상 이제 H&M과 상당히 비교가 되는 종목입니다. 이 운임비의 상승에 대해서 이슈가 가장 많아 나오는 게 H&M이라는 종목인데 H&M 같은 경우에는 지금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이죠. 최근에 한번 조정받았다 하더라도 운임비의 재차 상승으로 인해서 기술적 반등으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운임비 상승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H&M이 주가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이동주라도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나오지 않아서 상당히 답답하셨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H&M 이등주라고 이 대한해운을 믿고 계셨던 분들도 뜬금없이 태웅로직스라는 이 스몰캡 종목이 H&M이랑 협력 관계라는 이슈 때문에 운임비 상승에 관련돼 가지고 뜬금없이 이등주로 지금 도약을 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또 이제 유상증자와 관련된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대한해운이라는 종목 비중이 상당히 적으신데 물론 이제 대한해운도 이 운임비 상승과 관련해서 지금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추가적인 상승, 이 매수가 대비해 가지고 이 전고점 돌파하는 흐름까지는 나오기는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의 패턴을 보아하니. 그래서 지금 운임비 상승과 관련된 이슈에 주목하셔가지고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매수가 대비 평단가에서 조금 이제 종목 교체 하시는 방향으로 조금 생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따로 안 잡아드려도 되는 게 지금 구간에서 빠질 수 있으면 더 빠질 수 있는 자리였지만 운임비 상승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기술적 반등 나오고 있는 자리라서 손절가는 이제 이 밑으로 더 안 빠질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 급등주를 노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차라리 대한해운을 계속 가져가기보다는 평단가 부분에서 종목 교체하시는 방안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해운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서산입니다. 서산은 적풍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서산 보니까 4,400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충 금액을 봤을 때 2019년도에 있던 가격이거든요. 거의 한 2년 정도 지금 보유를 하셨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때가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셨는데 생각보다 바닥이 이제 지하실도 있고 지하도 막 2층, 3층이라고 하다 보니까 많이 불안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정말 잘하신 거는 뭐냐면 작년 같은 코로나 위기 때 안 파신 게 잘하신 것 같아요. 그때가 바닥 한참 닿았을 때 1,300원까지 갔었는데 그래도 지금 3,000원이니까 많이 올라왔죠. 그때에 비해서.
자, 근데 이제 이 종목이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주가가 바닥에서 차트 이쁘게 만들고 있으면은 금방 좋아질 거라고 싸니까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이 종목의 문제가 뭐냐면 실적이에요. 결국에는 제가 오늘은 실적 얘기를 많이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어쩔 수 없어요. 시즌이 실적 시즌이니까. 근데 서산의 재무제표를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은 지금 분기로 봤을 때 계속 적자예요. 2019년도 말부터 해서 20년도 1, 2, 3, 4 계속 적자예요. 그리고 이제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18년도, 19년도, 20년도 3년 연속 적자이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올해도 실적 나쁘게 나오면은 뭐 관리 종목으로도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2016년도부터 실적이 계속 쪼그라들기 시작해서 계속 적자 폭이 심지어 커지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냐면 장기적인 실적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닥이라고 그러니까 차트가 좋아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런 이제 상황들을 좀 보고서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주가가 열심히 올라오고 있어서 차트만 봤을 때는 괜찮다. 바닥인 것 같다고 얘기를 드릴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장기 투자를 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재무적인 부분이 확실하게 개선되지 않으면은 4,000원, 5,000원 막 이런 식으로 큰 폭의 상승은 좀 어려울 것 같고 현재 예상되는 부분은 4,000원대를 넘지 못하는 한 3,800원, 3,900원 그 정도까지는 한 번은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종목 서산 대응하시는 방법은 지금 안 그래도 인프라나 건설주, 건설제주가 좋긴 해요. 얘도 거기 속하는 종목이니까 올해 어쨌든 한 번 가긴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4,000원 부근까지 가면은 그때부터 비중을 좀 차차 줄여주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일단 상승 중이니까 상승을 조금 더 즐기시고 4,000원 부근까지 갔을 때 비중을 축소하셔가지고 그때 더 강한 업종으로 교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상담을 도와드렸고요. 또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십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연결 잘 되셨고요. 자,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SK 하이닉스요. 네, SK 하이닉스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또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세요. 매수가는 13만 6,500원이고요. 비중은 네. 30%요. 네, SK 하이닉스 13만 6,500원에 30%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오늘 급등스타 전문가님과 또 적풍 전문가님 함께 하십니다. 어떤 전문가님 원하실까요? 네, 급등스타 전문가님이요. 네, 급등스타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SK 하이닉스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인기도 좋고요. 매출도 좋고 제가 좋아하는 회사라서요. 네. 좋아하는 회사에다 투자한다는 건 상당히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제 원래 대형주 위주의 투자를 하시나요? 대형주 위주의 좀 시가총액 예, 큰 종목들? 중대형 위주로 하긴 하는데요. 네. 제가 선호하는 회사가 몇 군데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중에 SK가 처음이에요. 첫 네. 번째예요. 네. 일단은 이제 대형주 최근에 안 움직이고 상당히 답답하시잖아요. 주변에 뭐 네. 테마주들 뭐 하루에 20%씩 급등하고 막 뭐 백신 관련주들 올라오고 OTT다 이래서 올라오고 상당히 좀 지루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정말 네, 미쳤어요. 정말 지루하시죠. 종목 교체를 하시고 싶으실 것 같은데 저는 SK 하이닉스는 종목 교체 안 하시고 좀 오래 네. 보실 생각이시면 쭉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네. 이제 최근에 이 경기 회복의 기대감이랑 이 인플레 우려 때문에 원자재 가격 올라가잖아요. 네네. 네, 그래갖고 최근에 올라온 종목들 뭐 중소형주긴 하지만 대창이라는 종목도 이 구리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고 뭐 이구산업이라는 종목도 지금 보시면은 이 구리 가격의 상승과 관련돼 가지고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SK 하이닉스도 실적 네. 괜찮죠. 왜냐 디램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디램. 네네. 이 디램이라고 한다면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품이죠. 근데 보시면 SK 하이닉스가 세계에서 디램 관련해서 점유율이 2위입니다. 예, 인텔가 이제 인수 얘기가 나오면서 점유율이 이제 2위로 올라갔는데 저는 이제 이 디램 가격이 2분기 때 20% 정도 올라간다라고 예상이 돼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실적도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네네. 네,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SK 하이닉스 뭐 테마주들 급등한다 이랬을 때 막 부러워하지 마시고 좋아하시는 종목이면 꾸준히 가져가시면서 원자재 상승 이슈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파운드리 산업도 지금 진출하려고 계획적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파운드리 관련돼서 이슈 상당히 강합니다.
자동차 네네. 반도체 부족 이슈부터 시작해서 쇼티지와 관련해가지고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관련된 이슈들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매수하신 평균 평단가가 상당히 높으시지도 않으시고 분명히 이제 달러가 안정화되면서 외국인 수급 들어오면은 SK 하이닉스 기술적 반등 나올 거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꾸준히 들고 가시고 저는 목표가를 뭐 전고점 이상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뭐 인플레 우려 때문에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전고점 이상까지 꾸준히 들고 가시면 되겠다.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기요.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네. 그 5월에 공매도 있잖아요. 네네. 그거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요? 네, 이제 공매도와 관련돼서 상당히 두려워하시는 이제 투자자분들 많으실 텐데, 이제 공매도 같은 부분은 이제 열려봐야 알죠. 근데 저는 사실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공매도를 허가한 상태로 팬데믹 이후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일 신고가 행신 나온 흐름들 보여줬기 때문에 공매도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실적이 굳건하고 그리고 이제 원자재와 상승과 관련된 이슈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SK 하이닉스도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뭐 급등할 수 있는 이슈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매도를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좀 정리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수고하세요. 전화 연결 도와드렸고요.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또 문자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도와드릴까요? 네, OTT 관련주죠. 스튜디오 드래곤 도와드릴게요. 103,400원에 30%입니다. 이 종목 하나랑요. 다음 종목은 네, 서원이네요. 서원 도와드릴게요. 3,150원에 100% 두 종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튜디오 드래곤 이 종목은 우리 급등스타 전문가님 바로 또 도와주시죠. 네,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종목은 OTT 관련주죠. 제가 또 이제 OTT 관련주들을 상당히 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단기적으로 시장이 흔들려서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종목이 살짝 조정을 받았는데 저는 우리 투자 여러분이 이 글로벌 대기업들의 한국 콘텐츠 투자에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올해가 시작된 지 불과 4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아직 이 글로벌 대기업들의 OTT 투자는 시작도 안 됐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5,500억 원을 한국 콘텐츠에 투자한다고 하죠. 애플 TV가 1,000억 원 정도는 한국 콘텐츠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이 두 개의 회사와 스튜디오 드래곤은 모멘텀적으로 엮이는 회사예요. 근데 디즈니 플러스 하반기에 한국 진출한다 그러죠. 아마존 프라임도 한국 진출 계획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올해는 OTT 관련주들 관련해서 이 투자가 사상 최대치로 투자가 지금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컨텐츠 관련된 이러한 종목들 눈여겨보셔야 되고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 지금 충분히 뭐 추가 매수하셔도 되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드라마 제작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실적도 늘어날 것이고 글로벌 OTT 투자들 관련해서 이슈도 추가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충분히 뭐 저 같은 경우에는 11만 원 이상대까지 충분히 보시면 정고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이슈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OTT 관련주들만큼은 충분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셔도 된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서원입니다. 이 종목은 우리 적풍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자, 서원이 요즘에 조금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 8개월 동안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일단 물타기 하셔가지고 일단 단가 맞춰 놓으셨고 최근에 이제 올라오려고 하는데 이제 한 상황에서 주신 것 같아요. 타이밍 좋게 잘 주신 것 같고 요즘에 이제 서원이 뭐 때문에 올라가는 거냐면 많이 오늘 얘기 나오고 있죠. 원자재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재는 왜 올라가냐? 인프라 투자하니까 이제 경기가 좋아지니까 가는 부분인데 서원이 예전에 올라갔던 게 이제 구리 가격 임상으로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구리 관련하면 일단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대창이나 뭐 이구 산업이나 이런 게 지금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실제 주가 보시면 신고가 가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대장주로 가고 있고 가고 나니까 조금 비싸다 싶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뒤에 서원 같은 걸 이제 뒤늦게 사가지고 바닥에서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서갔던 종목들이 이미 신고가까지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서원도 머지않아 이제 갈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항상 이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지금은 이제 실적이라고 볼 수 있죠. 항상 주가가 왜 못 가지 생각하고 보면은 1년에 한 4번 정도 실적이 발표되는데 보면 실적이 이렇게 좋지 않은 경우나 또는 실적에 대한 정보가 딱히 없을 때, 애매할 때 그럴 땐 주가가 좀 더디게 가긴 해요. 그래서 저는 매수하신 가격 3,100원대는 괜찮다고 봐요.
단가 잘 조절 잘 하셨고 지금 3,000원대에서 계속 이제 더디게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건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종업계가 다 가는데 혼자만 못 갈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매물대는 3,000원대는 돌파는 충분히 나올 것 같고 지금 이제 8개월 정도 보유하셨으면 나름 이제 장기 투자를 하신 거예요. 이 회사가 시가총액을 봤을 때 1,000억 원 정도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소형주죠. 장투할 만한 회사는 전혀 아니에요. 그냥 테마로 짧게 그냥 매매했다가 아니면 손절하고 이제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본전 이상 올라오면은 짧게 정리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한 3,300원 정도 또는 3,600원 정도 다 이게 이제 벽이 쌓여 있어요.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일단 매수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분할 매도를 통해서 어차피 지금 비중 100%시니까 제가 오늘 좋은 종목 갖고 왔는데 못 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전 위로 넘어가면은 차차 분할 매도 하시면 되겠고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예상하기로는 앞으로 한 두어 달 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매도하기 좋은 타이밍이 왔으니까 정리하시고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 아까 드렸던 것도 있고 이따 공개 방송에서 또 하나 나갈 거거든요. 그런 거 보셔가지고 교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서원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또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십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늘상 잘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AD 칩스요. 네, AD 칩스고요. 자, 예, 매수가랑 비중도 매수가는- 알려주세요. 예, 1,650원에 40%요. 네, 1,650원에 40%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자, 저희 오늘 급등스타 전문가님과 또 적풍 전문가님 함께 하십니다. 어떤 전문가님 원하실까요? 적풍 네, 전문가님. 적풍 전문가님 바로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네. AD 칩스 요즘에 예. 그 반도체 쪽이 뭐 갈등말등 좀 하죠. 예, 예. 네. AD 칩스도 이제 반도체 관련주다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예전에는 이 AD 칩스라는 기업이 주가가 움직이는 게 좀 이렇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랑은 좀 개별적으로 좀 움직였다가 예. 작년부터 좀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를 좀 추종을 하는 것 같아요, 흐름들이. 코로나 지나고 나서부터. 그래서 올 초에 좀 많이 올랐고 약간 빠지는 거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네, 들어갔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요 구간은 좀 견디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아, 이제 그럼 반도체라는 게 지금 내년까지도 이제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뭐 자동차도 못 만들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예, 예. 그만큼 이제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다는 거고 이미 삼성에서도 그렇고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그래가지고 최근 들어 이미 작년부터 설비 늘리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결과물들이 이제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업종은 저는 이제 좋아진다. 예, 저는 이제 걸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 나쁘지 않고 괜찮아요. 근데 괜찮습니까? 반도체 업종은 좋은데 문제는 AD 칩스가 너무 예. 적자 폭이 계속 너무 이어지고 있어요. 계속 적자예요. 18년도도 적자, 19년도도 적자, 20년도도 적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종목을 어떻게 움직이냐면 자력으로 움직일 수는 없어요. 회사가 적자 회사다 보니까 스스로 움직이기보다는 주변 업황이 좋아지면 같이 따라가요. 아, 그러니까 이제 예. 5월 첫째 주에 삼성전자가 실적이 이제 본 실적이 나올 거예요. 잠정 실적은 나왔는데 괜찮다고 나왔어요. 월 초에. 그래서 5월 달에 이제 본 실적 나오고 하면서 다시 한번 좀 이슈가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H칩스는 일단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들과 반도체 업황이 좋아져야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스스로 가기에는 너무 힘이 약해요. 종목 자체가. 그래서 아, 실적 예. 나오는 5월 초 삼성전자 실적 보고 나서 사람들이 반도체 괜찮네 하고 들어가면은 그때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네, 이제 네. 얼마까지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적자 나오는 기업은 사실 가능하면 그냥 파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래서 어차피 지금 또 종목이 오를 때도 얼마 안 남고 했으니까 예. 이거는 수익 나면은 정리하는 걸로. 아, 예. 네, 목표가 막 멀리 보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 대충 한 1,800원 정도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니까 그쯤 밑으로는요? 되면은 매도하시고 좀 더 우량한 종목으로 교체 한번 해보시죠. 예.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살짝 올라가면 정리하시는 걸로 말씀드리겠고 지금은 빠질 구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좀 밀리더라도 일단 5월 초 실적 나올 때까지만 한번 요거는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초요. 네네. 삼성전자 예. 실적 나올 때 그 부분에서 예, 좋을 예. 것 같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아유, 일단 이거는 감사합니다. 고유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는 알찬 강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또 우리 수익마스 플러스의 마지막 방송 강의를 제가 준비하게 됐는데요. 또 그만큼 또 좋은 내용들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수익 내는데 많이 도움될 거라 확신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우리 지난 시간 제가 한 달 전에 나왔을 때랑 좀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바로 이제 실적. 1년에 딱 4번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수익 내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실적에 대한 얘기를 드릴 텐데요. 오늘은 이제 실적 시즌을 우리가 앞두고 있어요. 5월 초부터 대기업들 실적 나오고 있고 이미 많은 기업들이 이번 주 지난주에 잠정 실적들을 많이 내놓았고 이미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막 100%씩 잘 나온 기업들은 이미 신고가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종목을 들어가면은 이미 선반영이 돼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서 좋다고 해서 샀는데 나는 물렸어라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는 현재 주가 위치가 어디 있는지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일단 오늘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거를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은 3월 27일 날에 제가 출연했을 때 이 화면을 띄워드렸어요. 그대로. 그때 이제 봤던 게 이번에 1분기 실적이 잘 나올 만한 기업과 이제 못 나올 만한 기업들을 쭉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실적을 잘 보시면은 현재 위치가 나쁘지 않은 것들만 제가 가지고 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F&F 같은 종목은 실적이 좋을 거라고 예상됐고 실제 주가가 잘 올라갔어요. 그리고 뭐 한국콜마, 코스맥스 다 잘 갔어요. 근데 아래쪽에 보시면은 어닝 쇼크라 그래서 실적이 되게 나쁠 거라고 예상되는 종목들인데 그런 종목들도 작게는 5%에서 뭐 많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잘 갔어요. 24%씩 올라가기도 했고요. 삼성물산도 잘 갔고요. 뭐 LG 화학도 잘 갔고 오히려 어닝 쇼크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종목들이 더 한 달 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수치가 잘 나오고 못 나오고도 중요하지만 현 주가의 위치가 높으냐 낮냐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 접하셨겠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뭐 증권사의 어떤 뭐 그런 사람들이나 어떤 회사 내부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최종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늦게 접하는 거기 때문에 선반영이라는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아무리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선반영이 돼 있으면 가더라도 좀 덜 갈 수 있고 굉장히 나쁜 내용인데 실적이 나쁘다는 내용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누구보다 먼저 정보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팔고 싶죠. 빠질 거니까. 아는 사람부터 파는 거예요. 팔고 하니까 영문을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은 왜 이렇게 주가가 빠지지 그러고 있다가 마지막에 한참 다 빠지고 나서 마지막에 그 정보가 들어와가지고 실적이 나쁘게 나왔다더라. 큰일 났네. 더 빠지겠구나라고 이제 손절하게 되는 건데 보통 그 자리를 지나고 나면은 반등이 아주 강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반영이라는 개념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정보를 가장 늦게 접한다는 거를 조합해서 보시면은 오히려 어닝 쇼크가 나온 기업도 종목만 잘 선정을 해서 공략을 하신다면 더 실적이 좋게 나오는 것만큼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게 지금 실적 시즌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실적이 좋은 종목만 보시지 마시고 나쁘게 나오는 것도 잘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일단 공개 방송에서 조금 더 이어드리기도 하고 자 실적에 대해서 제가 매매를 할 때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느냐의 개념을 보여요. 그래서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들은 전부 단타는 가능하지만 실적 좋으니까 1년 동안 묻어놔야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포커스를 좀 맞추고 싶은 거는 실적이 나쁘더라도 좀 저점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선정을 하고 있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좀 보기 전에 제가 MTN 방송에 그동안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지금 제가 나온 지도 제가 기억하기로 뭐 한 6년 이상 나온 것 같은데 그동안 나오면서 뭐 최근에 너무 옛날 거 말고 최근에 제가 방송에서 드렸던 것들을 좀 몇 개 체크를 해보시면은 올해 2월 달에 제가 나왔을 때 이제 히든스탁이라는 방송에서 에이티너 인베스트를 드렸을 때 뭐라고 드렸었냐면 올해 최대 실적이 나올 거라고 제가 예언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주변에 비트코인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오르든 빠지든 거래소는 돈을 법니다. 수수료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거의 한 달에 벌어들이는 돈만 뭐 1,000억 원대가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니까 1년이면 조 단위잖아요. 와, 그러니까 뭐 두나무를 비롯한
암호화폐 거래소 기업들은 진짜 대박이 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주가가 약간 빠졌을 때 그때 실적이 나는 좋을 것이라고 해서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면서 뭐 최근에 빠지긴 했습니다만 최고 기준으로 200% 정도가 시세가 났었어요. 그랬던 종목이 H더 인베스트. 주가는 바닥에 있는데 실적이 좋다? 이 조합은 굉장히 좋은 조합이에요. 근데 그런 종목이 잘 없죠. 두 번째로 이제 봤던 거는 이제 국도화. 조금 시간을 좀 돌려가지고 작년 9월 달로 한번 가볼 텐데 작년 9월이면은 우리 경기가 상반기 나빴던 거를 털어내고 막 좋아지려고 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우리 정부에서 밀었던 게 바로 그린 뉴딜. 그래서 이제 이 국도화기라는 종목이 바닥에서 올라가는 또 뭐 신재생 에너지 재료도 있고 지금 대박 나고 있는 디스플레이 쪽의 재료도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가 좀 너무 선취로 드렸던 것 같아요. 결국 주가가 올라가고 그럼 이거 지금 사도 되지 않느냐 나올 수 있는데 얼마 전에 바로 며칠 전에 뉴스가 뭐가 나왔냐면 이번에 1분기 단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무려 193%가 증가를 했대요. 지금 사면 어떻게 된다? 물리는 거예요. 그때 사셨어야 지금 수익이 나는 거다라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좋게 나도 지금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은 이제 포스코 엠텍인데 이 종목은 제가 작년 10월 달에 드렸었어요. 그때 뭐라고 드렸냐면 주가 바닥이에요. 심지어 바닥에 어닝 쇼크가 나왔대요. 근데 제가 사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사신 분들은 올해 3월 달에 180% 늘어났죠. 주가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 어닝 쇼크도 괜찮아요. 회사를 물론 잘 골라야 되겠지만 이런 결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지난 시간에 좀 많이 올라갔던 종목 중에 히림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제가 올해 제 히든 종목으로 수익만세에 나와서 제가 올해 4번째 출연이거든요. 4번 출연했는데 제가 첫 번째 출연했을 때 방송에서도 종목을 드렸지만 공개 방송에서 디젠스라는 종목을 준비해서 드렸었어요. 그때 이제 뭐라고 했었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바닥에서 시작하는 정책주다라고 적어드렸었죠. 그리고 차트 모습을 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엄청 많이 빠져가지고 바닥에서 막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종목들을 드렸었어요. 그때는 이제 이 종목이 뭐 실적에 대한 부분도 되게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하지만 저점이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를 드렸었고 그 뒤로 주가가 뭐 선거 테마나 이런 것들에 엮여가지고 올라와서 지난 2월 달에 들이고 나서 한 달 정도 걸렸는데 60% 정도 시세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저는 바닥에 있는 것들을 많이 선호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도 준비를 좀 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도 역시 바닥에서 드렸었고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중에 뭐 삼익 THK 같은 것도 차트를 돌려보시면은 다 똑같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종목을 드리는 자리들을 보시면 막 신고가 날아가고 있는 종목 드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공개 방송을 할 때 그때 뭐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면은 드릴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주말에 한번 방송 보시고 오늘 이따가도 제가 3시에 공개 방송 하지만 오시는 분들은 어떤 뭐 단기 대응보다는 조금 이제 멀리 그리고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살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하다 보니까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가 준비한 종목도 디젠스 저번에 첫 번째 출연했을 때 디젠스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출연했을 때 요거는 뭐 엄청 많이 가진 않았는데 앞으로 좋을 것 같아요. 드린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현대로템은 여기 보시면은 요것도 차트가 드렸을 때 엄청 많이 빠졌다가 바닥에서 있는 걸 드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주가가 횡보 좀 하다가 여기 충분히 살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드리죠. 충분히 살 수 있는 게 드렸다가 이번에 살짝 올라와서 다시 눌렸는데 이거는 여전히 횡보 구간대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더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현대로템 저는 더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이 종목도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종목도 드렸었는데 드렸던 자리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드렸을 때 다 똑같은 자리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준비를 한 종목은 지난번에 드렸던 히림이랑 이것도 보시면은 똑같아요. 하락세 다 나오고 바닥에서 올라가서 그때 뭐 일정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 올라가는 순간 잡아가지고 올라갔는데 이것도 이제 바닥에서 실적에 대한 내용들도 이거 좀 개별주고 실적 좀 별로 안 좋은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을 들었을 때 저점에서 드렸었어요. 뭐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 달 정도 지났죠. 쭉 올라와서 어제
바로 어제 기준으로 이제 많이 올라와서 한 140%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런 종목들을 지금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보시면 실적 얘기 많이 드렸죠. 지금 주가가 바닥에 있어도 바닥에 있다면 실적이 나빠도 지금 시즌에서는 한번 오를 수 있는 타이밍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와도 이미 주가가 높이 있으면은 조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 5월 초부터 지금 제일 중요한 이벤트가 뭐 삼성전자 실적 나오고 중소기업들 실적들이 이제 줄줄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매일같이 실적들이 나오면서 뭐 어떤 기업이 실적이 이번에 대박이 났고 뭐가 나쁘게 났고 이런 것들이 막 매일같이 나올 텐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딱 실적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은 어떤 기업이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러면은 우와 이거 실적 진짜 좋게 나왔으니까 이거 무조건 사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기보다는 먼저 자리를 한번 보세요. 차트 자리 한번 보시고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만큼 올라왔네. 그러면은 이미 실적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먼저 샀겠죠. 근데 나만 이제 안 거예요. 나만. 왜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정보를 항상 맨 늦게 받으니까. 살 사람 다 사고 마지막으로 내가 사니까 먼저 샀던 사람들은 다 팔 수 있죠.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이런 내용들을 미리 선취해서 드리는 경우들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막 보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시겠지만 지난 1월 달에 보시면 삼성전자가 역사적 신고가를 갔을 때 실적도 좋고 다음에도 좋을 거고 막 이런 내용 나오니까 그쯤에도 불구하고 또 많이 사셨어요. 근데 지금 3개월 동안 안 가니까 삼성전자 투자하셔가지고 뭐 물렸느니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 더 길게 보면 좋아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 현주가 위치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뭐 준비한 자료는 아니지만 혹시 여러분들 지금 뭐 스마트폰이나 HTS 키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은 대우부품이라는 종목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대우부품. 어떤 상황이냐면 주가가 상당히 조정을 받은 상태인데 이번에 실적이 되게 잘 나왔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을 때 보시면 주가가 바닥에 있는데 실적이 잘 나오는 조합이 제일 좋다 그랬어요. 그죠? 싸니까. 선반영이 안 돼 있어요. 이런 거 되게 좋은 거예요. 에이티너인베스트도 그때 보고 나서 한 달 좀 넘어가지고 200% 올랐죠. 지난번 제가 출연했을 때도 뭐 70% 80% 올랐다 얘기했었는데 더 갔어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실적이 좋게 나온 조합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대우부품도 주가는 많이 빠져 있지만 이번에 영업이익이 어닝 서프라이즈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잘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조합에 있는 종목들을 찾는 게 좋은데 생각보다 잘 안 나와요. 그런 종목들이. 찾아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여기 아까 삼익THK랑 뭐 드렸었죠? 종목 여러분께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좀 저점에 있는 거. 그리고 중요한 게 제가 요즘에 시가총액 얘기를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가총액이 너무 높은 종목은 또 못 가는 것들도 있어요. 느리단 말이죠. 우리 인내심은 그렇게 길지가 않은데. 그래서 최근에 드렸었던 종목들 보시면은 공통적으로 디젠스도 시가총액이 몇백억밖에 안 됐어요. 1,000억 원이 안 되는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드렸을 때 야, 어떻게 이런 잡주를 줄 수가 있냐라고 했지만 수익은 잘 났죠. 그 다음에 드렸었던 현대 롯데는 좀 대형주였어요. 좀 느려요. 가긴 하지만. 그리고 제일 최근에 드렸었던 히림 같은 종목들도 보시면 주가가 1,000억 원대가 안 되는 자리에서 드렸었는데 올라와서 이제 1,000억 원대가 넘었어요. 잘 간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제가 요즘에 보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이거는 제가 오늘 우리 수익만세 플러스 마지막 제가 방송이기 때문에 저점에서 올라가는 네 번째 히든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실적이 좋게 나오는 종목인데 주가가 바닥에 있다면은 최고의 조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다가 아까 전에 뭐 정책주나 그런 재료들이 붙었을 때 굉장히 시너지를 보였었죠. 제가 오늘 준비한 마지막 히든 종목은 잠시 후 3시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께 드리긴 할 텐데 내용을 일단 알고서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이 기업은 세계 1등 기업에 주력으로 납품을 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1등 기업이 뭔지 알게 되면은 여러분 다 아시기 때문에 공개 방송을만 드릴 거고 현재 지금 주가 위치를 보시면은 예전에 드렸던 히림이나 포스코 엠텍, 에이티너 인베스트 같은 상승 초입 부근에 있어요. 차트 다 똑같아요.
좋은 재료만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세계 1등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깜짝 놀랐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800%가 늘었대요. 그럼 여기에 납품하는 기업인데 이미 이 기업은 신고가에 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주력으로 납품하는 기업은 아직도 바닥이에요. 싸단 말이죠. 이런 종목들을 지금 선취를 들어가셔야 살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큰 수익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 드렸던 이 히든 종목들 올해 제가 3개 드렸었는데 그 후속 4번째 종목으로 마지막으로 준비한 거기 때문에 오늘 좀 바쁘시더라도 제 공개 방송은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토요일 방송을 이제 이번 하고 나면 언제 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오셔서 저거 받아가시고 지난번에 히린 보시면서 아 저거 샀었어야 되는데라고 아쉬우셨던 분들은 오늘 그 아쉬움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으니까 3시 공개 방송 늦지 마시고 꼭 오셔서 이 종목들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개 방송 찾아오시는 방법 다 아시죠? 우리 들어오셔서 3시 종목 받아가시고 다음 5월 달에 어떤 거 준비해야 되는지까지 추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3시 온라인 무료 방송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쓰고 계시는 모바일 PC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수익만세 4글자를 검색을 해주세요. 검색하시면 첫 번째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 창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창에서 적봉 전문가님의 얼굴을 확인해 주시고요. 방송 보기 버튼을 통해서 다음 주 상승할 수 있는 종목과 전략 챙겨주신다고 하십니다. 잠시 후 3시 오늘 무료 방송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강의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 3시 온라인 무료 방송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내일 있을 일요일 무료 방송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하실 때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또 5년, 이 반 10년 동안 주말 열심히 달려온 수익만세 플러스가 마지막 방송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예, 앞으로도 우리 시청자분들 더욱더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수익만세 플러스는 끝이 났지만 저희는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BGM도 준비를 해주셨네요. 자, 지금까지 저희 수익만세 플러스 사랑해주시고 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려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렇게 좀 시간이 좀 더 남아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인사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봉 전문가님 그리고 급등스타 전문가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